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윤 대통령 순방을 둘러싼 논란 속에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지난 주말에 귀국을 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과 이제 파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평가도 이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제 여당과 대통령 입장을 보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여당은 최초 보도했던 MBC 방송사를 상대로 문제 삼고 나서고 있고 윤 대통령도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그 외교 순방 외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두 분은 순방 외교에서 무엇이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네, 이게 사실 하기에는, 30분 간담회 그리고 48초 인사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기억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 오로지 남은 것은 대통령의 욕설과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진실 공방만 남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순방 외교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기가 참 어렵다. 그런 평가를 하기도 참 민망할 지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온 국민을 상대로 사실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15시간 만에 처음 나온 대통령실 해명이 이제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든이다라는 해명이었고 이런 말장난을 15시간 동안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만드는 그 기간 동안 사실 난리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였다면 이미 사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좀 경솔했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일을 대통령실에서 너무 일을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홍보수석을 굳이 교체해가면서 나온 결과가 이 15시간 머리를 싸매서 나온 난리든이라는 말장난이라면 이게 참 대통령실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해명을 곧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대상으로 뭐 이 땡땡 저 땡땡 하는 게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나와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야당 지목은 아니다라고 또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당 보고 한 말인가? 이 이준석 대표 하나 제대로 못 쫓아내고 가처분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여당이 불만족스러우셔서 대통령께서 그런 이 땡땡 저 땡땡이라고 여당을 지목하신 건가? 이 말도 안 되는 말꼬리 잡는 해명들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이 이 어느 하나의 해명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말문이 막혀버렸는데 용혜은 의원님 오시면 좀 긴장을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따른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또 김은혜 홍보수석 등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라인 교체 요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한 해임 건의안을 아직 기본소득당에서 당론 차원으로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안 자체에 대한 입장을 정한 바는 없지만 이제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소득당도 곧 공식 논의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게 사실 30분 간담회 그리고 48초 인사로만 끝났으면 박진 외교부 장관 경질 정도로 끝날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15시간 동안 머리를 굴려서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는 무능한 홍보수석 그리고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이 땡땡 저 땡땡 할 만큼 국회와 대통령실의 어떤 관계를 엉망으로 만든 정무수석 그리고 임기 시작 후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사고만 치고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엇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바이든이니 난리든이니 한가하게 이런 고민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빠르게 깨달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하면서 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내각의 장관들도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대통령실이라도 좀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아무리 본인이 그냥 사적으로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이 좀 들 수도 있겠으나 사실 국민이 지금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외교부 장관 한 명 경질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 최근 이슈가 됐던 사회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와 여당이 스토킹 처벌을 이제 강화하기로 했는데 유홍 의원께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이 여당의 법안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뭐 여당 여러 가지 관련한 법안들 또 추가로 좀 이렇게 보충하고 보완해야 될 이제 법안이 있다고 생각이 드신 게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이 사안 워낙 좀 국민적 관심사도 높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좀 길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겠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밝혔습니다. 저는 환영할 만한 조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 반의사 불벌죄 자체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네. 근데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에서야 그리고 심지어 또 한 명의 여성이 스토킹으로 목숨을 잃은 다음에야 논의가 되고 대책으로 나온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스토킹 피해자 지원법이 또 여성가족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 법안에 대한 논의도 좀 여야가 빠르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젠더 폭력에 대한 처벌법들을 제정하면 거의 시간 차이를 두지 않고 동시에 이제 피해자 지원법이 제정이 되는데 이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처벌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지원법을 상정하는 데만도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고 이번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여야의 어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만큼 좀 빠르게 합의해서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좀 정부 대책 발표 난 이후에 논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공청회도 해야 되고 법안 심사도 해야 되고 갈 길이 바쁜데 정부 입만 좀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 대책은 정부 대책이고 국회는 또 국회에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을 점검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고발하고 재판을 시작하면 네. 재판이 끝날 때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평균적으로 한 80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거나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2개월 정도의 접근 금지를 받을 수 있고 네. 유치장 유치 같은 경우는 한 달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 1심 선고가 나올 때가 보통 한 80일이 걸리는데 잠정 조치가 최대 60일이니까 네. 이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공백도 이제 보장이 되는 쪽으로 네, 해야 된다. 사실 그 네. 부분에 대한 좀 개정이 필요하고 이번 신당동 사건도 사실 선고 바로 직전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윤희근 경찰청장이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는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기각되는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에서는 이 기각되는 사유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잠정조치 4호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용 의원께서는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제 노란 봉투법 발의안에 이제 이름을 올리셨고 노란 봉투법이 빠르게 제정이 돼야 된다. 또 역시 이 부분에도 목소리 이제 높이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법안인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나가긴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좀 취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법안인지 덧붙여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네, 이 노조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정말 징벌적인 손해배상들을 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인데요.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쌍용차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십시일반 이제 손해배상에 보태라라는 마음으로 이제 후원금을 보내주셨던 게 이제 이 노란봉투법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이 최근에 있었던 대우조선 해양 사태만 놓고 봐도요, 이 조선업이 그러니까 불황이던 시기에 고통 분담을 하자고 해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삭감했는데 호황기에도 임금이 오르지 않고 20년 동안 일한 노동자들이 겨우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본인들의 어떤 권리 행사로서 파업을 정당한 쟁의 행위를 했고
극적으로 이제 노사정 합의를 이뤘지만 사실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그 하청 소속 노조 간부 5명에게 한 470억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날라왔어요. 이게 이제 1인당으로 따지면 거의 뭐 94억인데요. 이 최저임금 정도 받는 하청 노동자들이 이 돈을 갚으려면 30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 3권의 행사를 박살내고 또 노조를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이런 손해배상들은 사라져야 된다고 보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와 가족의 인생을 파괴하는 이런 손배가압류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또 힘을 모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 경제 산업계에선 이 노란봉투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정부 여당도 위헌 소지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특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노조 편향적인 정책을 또 재현하면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우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까요? 네, 윤석열 정부야말로 노조 편향적인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경총과 정경련 같은 재계의 민원 처리반 역할을 지금 임기 시작하고 한 5개월여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 여당의 대표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황건적 보호법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노란봉투법의 노란색에서 황건적을 떠올린 것 같은데 이 사실 이제 대통령은 황제고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황건적이라고 부르는 아주 고약한 비유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똑같은 이제 중국 후한 시대의 예를 떠올려 보면 후한 시대 말에 이제 조정을 농락했던 십상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윤핵관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십상시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 손배라는 칼을 휘둘려서 윽박지르지 못하게 하려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 윤핵관들이 불법 파업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사실 이데올로기적 프레임들을 씌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헌법에 적혀 있는 노동 3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1800년 전에 어떤 황건적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시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인정할 것인지 국회가 좀 이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노란봉투법 논의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법 조문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면 그것은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사실 그런 노력 없이 무조건 뭐 황건적 보호법이다라는 어떤 딱지 붙이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되죠. 정기국회 이제 꽃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여야가 이제 벌써부터 증인 채택을 놓고 이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관련 증인들을 대거 신청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어떻게 또 평가하실까요? 네, 사실 국회의원이 국정에 대해서 따지고 물으려면 물을 게 있으면 물어야 하고 따질 게 있으면 따져야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어떤 갈등이 실제로 증인을 불러서 뭘 물어보겠다, 그래서 뭘 따지겠다라기보다는 사실 서로의 증인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싸움에 불과한 것 같아서 좀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작 비교섭 의원들의 증인 채택은 또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국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의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배소 문제를 좀 들여다보려고 쌍용차 지부의 김득중 지부장을 이제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네. 지난 월요일에 열렸던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저의 증참고인만 쏙 빠지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증참고인들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왜 채택이 안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사실은 듣지 못했고 그 앞으로 어떻게 논의하겠다라는 계획도 사실은 듣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따질 게 있으면 따지고 물을 게 있으면 물어야 되는데 정작 진짜로 묻기 위한, 따지기 위한 증인 신청이 아닌 서로의 증인 신청을 막으려는 수싸움만 하고 있고 정말로 뭔가를 따져 물으려고 하는 의원들의 증인 신청은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이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네. 네, 용 의원께서 그 이달 초에 한국형 횡재세 법안을 발의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그 유엔 총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횡재세
현재 도입을 촉구해서 화제가 좀 됐었는데 발의 취지와 또 이번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이번 국감에서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 계획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참사에 참사가 꼬리를 물던 지난 그 순방 외교 과정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건 이 구테르스 사무총장의 연설이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의 지구가 불타고 불평등이 폭발하는 가운데에 화석연료 업계는 보조금과 행제이익으로 수천억 달러의 돈방석에 앉았다. 모든 선진국들에게 화석연료 회사들의 횡재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통역기는 끼지 않고 계셨지만 추상적인 자유를 21번이나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좀 공허한 연설보다 저에게는 이 오염자들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구테르스 총장의 경고가 좀 더 눈길이 가는 대목이었고요. 이 구테르스 총장의 말처럼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의 등 뒤에서 기록적 이익을 올리고 있는 이 화석연료 회사들의 부정의를 바로잡는 대안이 바로 횡재세입니다. 한국에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 그리고 유류세 인하 국면에서 역대급 영업이익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사들이 있지요. 횡재세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자본주의 최선진국 나라들에서도 이미 도입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EU 사무총장이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UN 사무총장이 그리고 EU에서도 도입에 대한 논의들이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유엔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만큼 이 구테르스 총장의 연설에 박수도 치셨고 그래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 횡재세 논의에 나서 주시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물론 조세제도라는 것이 정부가 워낙 큰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횡재세 처리에 대해서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만큼 처리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많은 국민들께 횡재세를 알리고 또 설득해내기 위한 자리들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건가요? 네. 국정감사에서 중점 부분은 뭐 어디에 좀 역점을 두실 계획이세요? 네, 이제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같이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되길 너무 바라고 농성까지 했지만 이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젠더 폭력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이제 경찰에도 물을 수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다룰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네. 이번에 경찰의 어떤 손해배상 문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젠더 폭력의 현실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윤 대통령 순방 외교에 대한 평가 그리고 노란 봉투법 등 정기국회 주요 이슈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의 이용혜인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